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상황 중 하나인 움직일 힘이 없을 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무기력하게 느껴지곤 하죠. 이런 순간들이 지나치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작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 양이 너무 커 보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부담스러워져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다면, 오늘은 내가 방 하나만 청소하자 또는 설거지만 하고 잠깐 쉬자는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런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점차 자신감을 얻고 큰 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시작을 너무 크게 잡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부터 해나가면서 성취감을 쌓아가세요. 이 성취감이 다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작은 목표를 통해 이룬 성과들이 모이면 결국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때로는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점차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이럴 때는 잠깐이라도 쉬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 중간에 잠깐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앉아 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그것이 쉬운 일 같지 않겠지만 10분만이라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시작해 보면 놀랄 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짧은 휴식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당신이 할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기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더 큰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쉬어도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많고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오늘은 내가 충분히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태도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책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운동 시작하기입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는 대개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운동을 하면 피로감이 더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운동은 우리가 느끼는 피로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기 때문이죠. 운동이라고 하면 꼭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의 스트레칭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은 정말 많은 이점을 주기 때문에 조금만 시작해도 크게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마음챙김 명상하기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신체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놓아주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해보면 점차 편안해지고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운동처럼 꾸준히 하면 할수록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환경 바꾸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점차 피로감이 쌓이고 자극이 부족해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의 기분과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매일 보는 책상, 벽 그리고 주위의 물건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가 어질러져 있으면 정리가 안 된 마음처럼 느껴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과 에너지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방의 배치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책상이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배치하거나 색깔이 달라지는 물건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적 자극이 생기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카페나 공원에 나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밖에 나가면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신선한 자극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목표를 공유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일을 이루려 할 때 오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목표를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그 압박감에 쉽게 지치게 되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이야기하면 단순히 말로써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응원과 피드백을 통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집안일을 다 끝내기로 결심했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집안일을 다 끝낼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나 가족은 자연스럽게 응원을 해주거나 그 계획을 지켜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목표를 더욱 성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목표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진행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작은 변화 만들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그 시간에 여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평소와는 다른 길로 출근하거나 집을 나서기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기력함을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에게 작은 변화를 선물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가고 싶었던 카페를 방문하거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식당에서 새로운 음식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에 자극을 주고 무기력했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를 선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나중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에게 작은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작은 보상 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일이 끝나도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힘든 일을 끝낸 후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작은 보상은 우리의 성취감을 높이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모두 끝낸 후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쇼핑도 마음을 리프레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목표를 달성한 후에 성취감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작은 보상은 우리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마친 후 자신에게 책을 선물하거나 한 달 동안 운동을 꾸준히 했다면 영화 한 편을 보는 식으로 보상해 보세요. 이러한 보상은 일을 할 때의 동기를 부여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성과를 이루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믿기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무기력함이 올 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힘을 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작은 성공의 반복이 중요하지만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을 믿고 작은 한 걸음부터 떼어나가세요.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결국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쌓여서 자신감이 되고 결국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믿음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들이 쌓여가며 점점 더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며 우리는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기력하더라도 하나씩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새 더 나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